네, 안녕하세요. 세안아카데미 양두혁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종전에 진행했던 설명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설명회는 약사, 치과 의사로서 진로를 준비 시작하려는 세안아카데미 일본 의학대학 10기 입학 준비생 및 희망자 대상의 설명회입니다. 일본 의학대 컨텐츠 관련돼 가지고 우리 설명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로 많이 시청하시다가 참석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저희 학원 소개를 진행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전 설명회에서 저희 학원 소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안아카데미는 학생 진학 중심의 진학 전략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맞는 학업 계획을 제시하고 매번 변화되는 대학 진학과 진로에 있어서 꾸준한 지도를 통해 아시아 명문대학과 국내 명문대의 재외국민과 해외고 특별전형 그리고 일본 명문대학 영어전형과 일본 의학대학 입시에서 국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설명회는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 입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툴로서 대학 입학을 보는 게 아니라 의사약사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책으로서 입학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졸업과 진로를 달성하기까지 함께 진행하는 의사약사 진로의 준비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진행하는 중에 궁금한 부분이 계시다는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줌 채팅 사용은 줌바에 지금 채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이든 데스크탑이든 모두 가능하니까 궁금한 부분은 DM이든 공개 채팅이든 남겨주시면 설명회를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Q&A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입학 관련 상담을 신청하러 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채팅창이나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학생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정이 1월 3일 개강을 앞두고 신규 입학 상담 문의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과 1월 2일 또한 정상 입학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안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 혹은 줌 채팅창을 이용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전화 및 1대1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같은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설명회를 다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이 이제 다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설명회 컨텐츠를 최대한 참고하셔서 오늘 설명회를 다시 보기 어차피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번 올해 10월부터 협약의학대학 진학진로가 과연 우선책인가 차선책인가 유급은 어떻게 되고 졸업은 어떻게 되고 경비는 어떻게 되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외국인 유학 환경이라든가 취업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를 10월 달에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 협약 대학별로 학비가 어떻고 재학생 현황이 어떻고 유급은 어떻고 그리고 졸업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을 다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안 다루게 될 거예요. 거의 안 다루고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은 저희 학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입학을 위해서 혹은 입학 후의 과정을 위해서 이 1년 동안 어떤 과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설명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너무 거대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안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이나 우리 줌 채팅 이용해서 언제든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순서는 첫 번째, 이 10기 입학 과정에서 이 1년 동안 1년의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합격하고 입학하고 졸업한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안아카데미 다니고 있는 우리 준비생분들 이 1부만큼은 굉장하게 많이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4월 달에 보는 오는 4월 달에 보는 한국어 입학 시험이 도대체 언제 보고 출제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최근택 교수님께서 이 관련 과정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 학생 입학 후에 대학 입학 후에 6년간 과정에 대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시는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일본 의학계 진로 전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바로 와도 되겠지만 이 일본에 유학 가는 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본에서도 취업이 가능하고 한국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특장점에 대해서는 지난 설명회 때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과정에서 A타입이라고 하는 협약의학대학 진학과정은 지금 보이시는 8개 대학 타겟을 진행합니다. 8개 대학 타겟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대학 안에서는 약대, 치대, 수의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북해도 의료대학, 히메지 도쿄대학, 치바과학대학, 나가사키 국제대학, 아오모리대학, 추루미대학, 다이치 약과대학, 그리고 도쿠시마 물리대학 이렇게 협약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입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학 후에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라든가 출결 사항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 함께 헤쳐나간다라는 협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시험부터 졸업할 때까지 대학과 저희 기관과 함께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부터 졸업 후에도 국가시험까지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학업 관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입학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졸업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수업료 외에 관리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관리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학원에 대한 수업료만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과정 자체가 입학에서 그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입시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차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1기에서 8기 올해 10번째 학생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에 1기에서 8기 학생들까지 세안아카데미 출신자가 305명을 합격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북해도 의료대학과 치바과학대학, 나가사키 국제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이나 세안아카데미 출신들이 얼마만큼 됐었냐. 일단은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치바과학대학을 본다라고 하면 한국인 입학생 약 75%가 세안아카데미 출신 학생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022학년도 2021년에 봤던 4월 입학 시험이죠. 이 시험 중에서 12명 중에 7명이 세안아카데미 출신이었고요. 치바과학대학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세안 응시자들은 전부 합격을 했고요. 타원 같은 경우에 5명 중에 2명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바과학대학에 입학했던 6년 전액을 모두 받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세안아카데미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해도 의료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입학생 약 90% 이상이 세안아카데미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봤던 조기 입시에서 일본 치대라고 하는 북해도 의료대학의 치학부 8명 중에 7명이 세안 출신이었고요. 약학부는 4명 중에 3명이 세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학생들 중에서 전액 수준의 S장학금을 받았던 이동원 학생 같은 경우도 세안아카데미 출신이고요. 그리고 반액 수준을 받았던 장승현 학생도 세안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국제대학도 입학생 70%가 세안아카데미 출신이고요. 그리고 6년 전액 장학생 중 5명이 세안아카데미 출신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합격한 학생은 전부 다 세안아카데미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세안아카데미가 입학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준비했던 학생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한마디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준비를 한다라든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학생들이겠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능 모평이 1, 2등급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사약사 진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회를 받는 학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국내 약대에서 피트 폐지와 신입학 신설, 약학부 자체가 피트 폐지와 신입학 신설에게 맞물려서 이 해당 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이전까지 가장 많은 군을 차지했던 피트나 수능을 재수, 삼수 했었던 이제 학생들이죠. 이 친구들은 대부분이 거의 장학금 중에서도 전액, 반액 이상 수준의 장학금을 취득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기초학력이 좋은 케이스인데 항상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3년 전에 상담을 했는데 3년 후에 준비는 3년 후에 시작한 친구들. 한마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아, 알고 보니까 일본 의학대보다는 한국 의학대부터 일단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입부터 이제 엔수를 한다라든가 피트부터 엔수한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준비 시간이 좀 딜레이가 많이 됐었어요. 딜레이가 많이 된 만큼 이 친구들은 준비할 때 진작에 할 걸.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대학 2학년 이상 재학한 학생, 피트 준비는 안 했지만 대학 2년 이상을 재학했다라든가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피트 수능생 다음으로 사실상 군이 많았던 군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험 공부했던 이제 현황들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조금 결여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친구들이 대학을 입학했을 때의 적응력이라든가 졸업 국가시험 자격 취득까지는 가장 원활한 군이었습니다. 가장 원활한 군이었고 문과대학 출신자 또한 이 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 위에 있는 학생들 군보다 유급이라든가 혹은 다이렉트 진학이라든가 국가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했어요. 네. 그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을 다녀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다. 이것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학에서 얼마만큼 잘 적응하고 지도하는 거에 따라주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 2학년 이상을 재학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까지는 가장 걱정 없었던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30대 이상의 일반인, 물론 50대 분들도 계셨습니다. 50대 분들도 계셨고요. 뭐 그 출신 중에서는 연구원도 계셨고요. 교수님도 계셨고요. 한약사님도 계셨고요. 간호사분도 계셨고요. 공무원 하다 오신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회사원인 분들도 많으셨고요. 심지어 주부도 계셨고요. 학원 강사나 공시생 등 굉장히 많이 다양한 군이었어요. 다양한 분들이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입학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군에 있어서는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지만 입학은 했죠. 세안아카데미 통하니까.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후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높아질수록 받게 되는 장학금 단위, 월마다 받는 장학금 단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30대 이상 일반인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장학금을 받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군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케이스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저 혼자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최근태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일단 교수님께서 지금 잠시 지금 화면이 잠깐 이탈이 됐는데, 일단은 요 분들의 실제 케이스들을 알아볼게요.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생물도 가르치시고 이번에 국학시 자격을 이제 취득하신 분이죠. 저희 안약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장학금만 유지를 했었어요. 저희 학원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30% 이상의 면제받는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유급 없이 이 기본 장학금을 유지하면서 졸업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입학 후에 특별하게 이제 전액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받지는 않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지금 국시 자격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금 현재 26세입니다. 만으로 26세입니다. 보통 이 나이 때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사실 예비 고3이 이때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졸업하고 오면 만 26세죠. 그리고 이제 군 문제만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계층에 해당이 되죠. 때문에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 예비 고3 시절에 밀어준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 기회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정말 반드시 잡아야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 과정이 될수록 비용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 눈치도 보이게 되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내가 원래 꿈꿨던 진로에 대해서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트하고 수능, 엔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 최학사님이죠. 최학사님. 저희 학원에서 지금 현재 화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이제 약사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학금에 당연히 우수생 장학금을까지 같이 받아서 거의 학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진행을 했던 분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케이스가
우리 이 약사님하고 최 약사님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거의 안 냈어요. 아예 안 냈다고 거의 이 약사님은 거의 학비를 안 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어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시험도 한 번에 합격을 하시고 네. 물론 이제 일본 의학대 졸업자분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약사국가 시험을 준비할 때 일본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좋은 케이스가 많을 수도 있겠는데 이 이학사님하고 이제 여자 최학사님 같은 경우에는 졸업까지 거의 비용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김의사님, 북해도 의료대학을 졸업하신 여자 김의사님도 사실은 대학에 이제 대학을 당시에 반액장학금 정도는 2년 동안 유지했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과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재학의 적응력이라든가 장학금 취득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대 이상 일반인의 대표적인 케이스 정승희 선생님이죠. 정승희 선생님. 최근태 교수님 지금 화면 보일 수 있나요? 네네. 네. 이 정승희 선생님은 이제 간호사를 하시다가 가신 분인데 교수님 정승희 씨 기억하시나요? 네. 뭐 다 알죠. 네. 네. 이분은 어떠셨나요? 뭐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죠.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이 있으면 다 합니다. 뭐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고 되게 열심히 했고 성실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노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 좀 부탁을 해도 다 이제 하려고 해주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네네. 네. 이분은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잘 아시잖아요. 음, 이제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그 약무과장으로 계시죠. 네. 음. 그리고 그 위에 그 최약사 여자 선생님은 지금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저기, 아, 워낙 우리 최악사면은 일본에 있는 최악사요? 네네, 맞습니다. 일본에, 그 친구는,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게, 그 피트 시험을 봤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딱 떨어지니까, 뭐, 그냥 바로 일로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준비해서 갔고요. 지금은 일본 굉장히 큰 제약사죠. 거기에서 연구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큰, 일본 조제 같으면 아주 뭐 큰 데죠. 그렇죠. 거기에. 니온 주제 약국이다라고 하면 연 매출이 2조 8천억 이상이 이제 넘어가는 회사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최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5학년 때 그 스카웃이 됐어요. 5학년 그래가지고 때. 네. 졸업하면 바로 우리 회사로 오세요라고 스카웃이 돼가지고 장학금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갔던 케이스입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이따가 제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부탁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합격자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게 단순하게 굉장히 꿈에 그리거나 정말 뭐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뭐 10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연히 현실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들 강조를 하면서 저희가 제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잘 따라오실 것을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이, 신분, 학력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지역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이 있었죠. 가장 많이 준비했던 지역이 이제 강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서울 도시권,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의 특징은 형제 2명 중에 1명이 지나가면 이후에 1명이 또 따라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형제가 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이제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믿어주시고 이제 보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N수생 구간이 가장 많기는 해요. N수생 구간이 가장 많았고 어쩔 수 없는 게 종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피트라는 약대 편입 입학 제도만 있었었고 그거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피트 N수생들이 가장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신입학하고 피트가 폐지되고 약대 신입학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현재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최고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이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준비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생들의 현재 분포도는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과정은 매년 4월 한국어 시험 준비에 있어서 세안아카데미에서 1월부터 4월까지 화학, 생물, 영어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대는 화학생물 두 과목을 준비를 하고요. 약대 편입이나 약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영어, 화학, 생물 세 과목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5월부터 2월까지 일본어 700시간과 의학기초 및 과학교육을 250시간 이렇게 합쳐서 950시간을 받고 수료를 한 다음에 2023년 4월에 입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 1월부터 4월간 준비하게 되는 의학대 협약 입시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험의 대비 과정은 1, 2월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의 기본 진도를 저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단원별 기출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저희 교재 중에서 화학생물 교재 중에서 단원별 문제풀이집이라고 해서 각 출제 단원마다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다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물론 조기 입시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 의학대학 본고사 문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바이블하게 이제 쓰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이제 3월 달에 정리를 할 거고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4월에 있을 시험에 대비를 할 겁니다. 물론 원서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3월 사이에 쓰게 될 건데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다 원서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제 심사가 1월 말에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학은 1월에 원서를 마무리할 거고요.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2월하고 3월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서를 쓰게 되는 대학들은 이 파란 색깔로 쳐져 있는 대학들입니다. 쳐져 있는 대학들이고 보시다시피 나가사키 국제대학을 제외하고는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대는 영어, 화학, 생물 세 과목이고요. 그리고 치대를 준비를 하는 학생은 화학, 생물 두 과목이 될 겁니다. 물론 나가사키 국제대학에서 범위가 나중에 이제 쥐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범위가 수학을 채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가사키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수학의 고등학교 1, 2 수학 범위로 한정해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시험일은 4월 2, 3주차에 다 몰려 있습니다. 히메지 도쿄대학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히메지 도쿄대학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4월 2주차에서 3주차 안에 모두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세안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온라인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안 에듀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수업을 진행된 거를 녹화 강의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매번 보충 자료라든가 과제라든가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진행이 될 거고요. 진단고사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테스트 결과가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구정 때 쉴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없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4월 조기 입시 대비까지는 해당 관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총 1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부터 25일까지 8주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4주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간 파이널 테스트 리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 시험 과정까지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런 일정들을 보내게 될 거고요. 지금 당장 1월 3일부터 진행하는 과정의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시간표 관련해서는 제가 이 채팅방에다가 다 공유를 해놓을게요. 채팅방에다 공유를 해놓을 거니까 채팅방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저희 세안 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저희 전화로 자료를 따로 요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여기 줌 채팅방에서 자료를 별도로 채팅방에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네, 제가 3개 파일을 보냈어요. 3개의 파일을 보냈는데 하나는 저희 세안 아카데미 10기 과정 스케줄이고요. 하나는 이 편입학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류 심사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서류 심사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요강안을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4월 입학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수하게 될 교육원의 리플렛을 3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리플렛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출제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신입학의 경우에 화학, 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는 다릅니다. 네,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국제학교 출신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나라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출제 범위가 작습니다. 작아요.
보통은 우리나라 대비해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IB 국제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출제 범위가 한 1.3배 정도 들어갑니다. 1.3배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출제되지가 않는 무기물질이나 유기화합물이나 고분자 화합물이 화학에서 출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루지 않는 일반 생물, 대학 일반 생물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들이 나옵니다. 단 이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나가사키 국제대학에서 만약에 출제된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 고등학교 1, 2학년 범위에 한정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사실 이 범위에서 어떤 범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안아카데미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출제될지에 대해서 다 전부 지도가 들어가고 어떤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고등학교 때 이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저희랑 과정을 해나가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랑 포함을 해서 대학의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영역에서 일부를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어디서 출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안아카데미 다 지도를 할 거고요. 생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요거에 대한 출제 범위 같은 경우도 다 학원에서 지도할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나가사키 국제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 대학의 본고사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더미식으로 나옵니다. 더미식. 한 문제에 더미가 3문항에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 단원에서 8문항, 3문항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문제 더미당 굉장히 여러 단원에서 여러 문항으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때문에 폭넓게 단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출제 유형에도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본 개념 진도를 저희가 1, 2월에 다 끝내고 난 다음에 3월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과정에 순차적으로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기출문제로 매주마다 진단고사를 볼 거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매번 받아보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원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비 서류입니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일단 첫 번째 증명사진, 두 번째 편입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실라버스. 세 번째 성적증명서. 그리고 네 번째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다섯 번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여기서 자주 물어보시는 게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 나라 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이 증명사진을 사실상은 스캔해가지고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폼에다가 업로드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다릅니다. 굉장히 아날로그한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고 아날로그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서 준 원서에다가 이 증명사진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으로 증명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실 때 정확하게 세로 4cm, 가로 3cm의 증명사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배경색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 이 증명사진을 하나씩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실라버스하고 강의 개요 요거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따로 안내 드릴 거예요. 요거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공통적인 거죠. 신입학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편입학은 대학교 성적 증명서. 요것들 한국어로 된 걸로 출력하시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번역을 해드립니다. 졸업증명서하고 재학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이 한글 한자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면 모든 원서 준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게 성적증명서 제출하니까 성적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성적 전혀 안 봅니다. 성적증명서를 보는 이유는 이 학생이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 및 대학 교육을 받았는가, 이수 단위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지 성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형 요소 100%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어 입학 시험에서 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서 부분들은 저희 한웅대 주임께서 1월부터 편입학, 1월 편입학, 2, 3월 신입학까지 원서 다 챙겨가지고 다 준비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다 같이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컨설팅 피는 별도로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가고요. 수강료 외에 따르게 발생되는 비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검정료는 납부하셔야 돼요. 대학의 이제 원서 검정료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교육들이 있느냐? 합격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 결과는 보통은 2주 이내에 나옵니다. 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 전화를 통해 가지고 합격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5월 달부터 12월까지 혹은 2월까지 필수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데, 자, 어떤 교육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9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JLPT N2나 N1을 이미 소지한 학생 혹은 이번 11월 말에 JLPT를 응시를 해서 자격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시간이 감면이 됩니다. 일부 시간이 감면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JLPT 자격증이 없다, N2 이상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950시간을 모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950시간이 총 4개 학기로 나눠지고요. 32주간 교육을 받게 되고요. 저희 교육원에 있는 일본인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최 교수님, 최 교수님, 네. 네, 요 네.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육 과정, 저 화면을 보여야 되나? 네, 화면이 나와야 되는구나. 교육 과정은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학교에서 지정한 교육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하는 거일 뿐이고요. 학기별로 성적을 매겨 학교에 보고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그 일본 공대 국비 유학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본따서 이제 약대에서 만든 건데요. 일단 이제 학기별로 과정이 있고 학기별로 일본 약대하고 치대에서 원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고 학교에 보고를 합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까지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 출결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을 보고서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을 일본에서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데려가고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거칩니다. 근데 간혹 조금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 일반적인 대학의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요 교육 과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제시하는 조건부 교육입니다. 합격자 대상으로 해서 기초과학의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검증을 했으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충분히 수학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능력을 완성을 시켜라 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때문에 이 조기입시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총 950시간의 조건부 교육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입학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요강상에 나와 있는 JLPT N2도 요 교육과정으로 다 대체가 들어갑니다. 예, 때문에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를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대학 입학 후에 원활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원활한 재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입학을 한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까지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에 목표를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케이스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치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과 의사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에서 굉장히 큰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큰 조제약국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국립대학병원에서 약사로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폐의약소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진로가 굉장히 다양한 약사나 치과 의사 선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진로를 그려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기 진학을 준비를 하는 학생분들도 역시나 이 과정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 합류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다 세안 출신 분들이 지금 현재 전액이든 반액이든 대부분 많은 장학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효도까지 같이 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10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맞추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안 아카데미 카카오톡 채널이나 혹은 현재 줌 채팅방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최근택 교수님께서
이제 10기 진로를 시작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이 일본 의학대학 진로가 어떻냐, 이 일본 의학대학 진로가 됐을 때 당신이 졸업할 쯤에는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세요. 그래서 최근택 교수님께서 설명을 진행을 하실 동안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최근택 교수님 설명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택 교수님,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냥 제가 이제 적은 거고요. 이제 매년 저희가 일본을 자주 갑니다. 갔었는데,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1년에 뭐 제가 따져보니까 한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갔고요. 이건 2019년도에 저희 수의대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근데 지금 뭐 일본 전역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가끔 학생들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많이 서운하고 학생들도 좀 많이 서운해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날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10분 이내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 프로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만 모르는 우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 그다음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2017년도인가요? 이화여대의 IMF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집단 자살로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가 이제 봤더니 세계 최저의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만 지나면 소멸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일본도 최저의 출산율이 아닌가라고 이제 봤더니 일본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1.36명, 1.34명인데 올해 우리 이제 출산율을 보니까 0.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를 보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명이더라고요. 2만 명. 큰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기는 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젊은 한국이었거든요.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의 나이의 평균을 구한 건데 1990년대에는 27세였습니다. 지금은 한 43세 정도 되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에 막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54세입니다. 그다음 10년 지나면 57세, 58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환갑입니다. 절반 이상이 환갑입니다. 아주 좀 정말 어려운 현실로 가고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산업혁명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정말 뭐 이렇게 공부했더니 뭐 명문대학 갔더니 정말 애들이 잘 풀렸고 명문대학 갔던 애들이 대기업 들어가고 뭐 좋은 뭐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우리 동네에 정말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야라고 했던 거는 3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쭉 봤더니요. 우리가 현재까지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계속 초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연평균 한 1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다가요. IMF 때 잠깐 꼬꾸라지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성장률이 한 3%대로 오고 있고 이제 2020년대 이후로는 성장률이 거의 1%대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옛날에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바뀌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어디 가면 좋을 거고, 명문대학 가면 좋을 거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없어지는 거죠.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고요. 대학에 대한 개념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 그래서 이제 QS 평가 지표나 더의 세계 대학 평가 지표를 우리가 이제 좀 볼게요. 좋은 대학에 대한 개념은요. 사실 여기 보세요. 학계 평가라든지 논문 수, 학생 수, 평판도, 외국인 학생 비율, 뭐 외국인 교수 비율은 그렇다고 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좌우하는 학계 평가나 논문 수 이거는요. 학부의 평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학을 가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뭐 좋은 대학들은요. 학부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니고 대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뭐 좋은 학부에 보낼게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면은 맞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건 좋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고 좋은 교수들과 좋은 대학원이 구성돼 있어 대학원 학생들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평판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 그럼 이제 저희 지금의 좋은 대학 우리의 보통 스카이 대학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지쳐서 옵니다. 계속 공부하다가 대학 오면 이제 지쳐서 와서 대학 와서 놀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대학 와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냥 이제 뭐 일하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좋은 고도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더 좋은 학업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대학부터의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봤는데 이 이제 보통 이제 정말 명문대에 좋은 온 학생들은 이제부터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이제 일본 약대를 한번 이제 저희가 볼게요.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좀 매력적입니다. 제가 이제 매력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는 6년 끝나면요. 바로 박사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들, 뭐 서울대라든지 고대나 연대, 뭐 이런 이제 가입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마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가서 석사하고요. 석사 한 2년 하고 박사를 뭐 4년 내지 한 7년 정도 박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박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취업을 어떻게 할지 그때에도 뭐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학생들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부만 딱 마치고 말라고 해요. 학부 마치고 사실 요즘 취업이 안 되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매력적인 부분이 학부만 딱 마치면 바로 박사과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정약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학부 마치고 바로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학교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나와서요 6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갑니다. 4년제 대학원인데 뭐 본인 논문 빨리 쓰고 하다 보면 3년 정도면 끝나거든요. 나 포닥 1년을 뭐 미국 가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포닥 마치고 난 다음에 글로벌 제약사로 갑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뭐 서른이 뭐 물론 이제 대학 막 졸업한 학생이 여기 가는 경우는요 30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고 연봉을 받고 20만 불, 30만 불 정도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받고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좀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울대에서 이것도 못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쪽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요 실험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고요. 정부에서 주는 뭐 연구 자금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기업에서 미친 듯이 이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 돈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기업에서 돈을 쏟아부을 만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연매출 뭐 1조를 넘은 데가 몇 개 안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1조를 넘었죠. 다케다 같은 경우는 우리 제약사 뭐 한 5, 6개 정도의 전체 매출을 합하는 수만큼을 연구비로 투자합니다. 1년에 연구비를 5조에서 7조를 쏟아붓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아주 뭐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까지 세계 3위 의학 강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업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연구 역량이 많이 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바이오 벤처 기업 수도 그렇고요. 제약사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이제 제약은 사실 삼성전자 같이 뭐 좀 뭐 이런 아주 정말 우리 명예로운 그런 기업이잖아요. 제약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제품은요. 실제로 사람한테 해가 되냐 안 되냐는 없거든요. 뭐 성능이 좋으면 되는데 이런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10년 정도 먹어보기 결정을 합니다.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제약 시장에 올라가는 그 장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정말 가는 것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약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대 약대 나와서 대학원 가고 박사 이거보다도요. 일본에 있는 이제 약대를 나와서 바로 박사과정 가고 미국 가서 포닥하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정말 그 귀한 인재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인재가 좀 나타났으면 하는 게 제 좀 욕심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여러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걱정을 하고 뭐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이쪽 계열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코로나가 오지 않을까? 예,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까지 미국에서 쏟아부은 돈 이 한 4천 조를 쏟아붓다 그래요. 아마 전 세계에서 쏟아부은 돈을 다 합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돈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쏟아붓지 말고 10분의 1 정도만 매년 연구비로 쓰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구비는 누가 가져가겠어요? 우리나라 가져올까요? 아니죠. 전 세계 주요 뭐 선진국들의 이런 제약하는 데에 주로 많이 이제 그 연구비들이 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본 가서 정말 첨단 의학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가서 부닥을 하고 그다음에 온다면은 아마 이 반열에 같이 일하는 정말 훌륭한 인재로 쓰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명에 오셨던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번에 약대가 1.5등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대에 내가 지원했는데 조금 아쉽게 떨어져서 여기 갈래요라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 길이 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국내에 가서 그냥 정말 지쳐서 겨우겨우 약사 면허 따서 나와서 그냥 하는 것보다 일본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 세계적인 인재가 돼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앞으로의 미래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뭐 제2의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혁명적인 그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재가 우리 이 설명회를 듣는 사람 중에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발표하시느라 힘들죠. 네, 네, 일단 지금 사이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남겨주신 것들 답변하고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 입학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대 준비하는데 화학생물만 해도 되는지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학생 등록하려면 온라인이니까 모두 가능하니까 이건 다 똑같습니다. 수도권에 계시든 강남에 학원이 있는 강남에 계시든 온라인이니까 모두 똑같고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 입학 가능 여부 물어보셨는데 인문계 학생들 중에 준비해서 안 된 친구들 없었어요. 근데 인문계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나누기보다는 책상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그 친구들은 중간에 도망갔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안 돼요. 네. 책상에서 붙어서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대학 진학 자체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부터 먼저 찾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1호 초보자도 가능하지. 저희 준비한 학생들이거나 졸업한 학생들 95%가 일본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하기 전까지. 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일본어를 공부를 하겠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1학년 때도 별도의 일본어 교양 교습이 주어집니다. 이 협약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일본어 보충 수업들이 계속 지도가 들어갑니다. 정규 수업 이후에도. 예,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한국에서 일본어 배우는 거 한 개 있습니다. 일본에 직접 가서 대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일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직접 들어가서 배워야 될 일본어 언어가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 배우는 거 한 개 분명히 있습니다. JLPT N1 취득자든 N2 취득자든 한 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학학이 먼저 우선이에요. 화학하고 생물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의 기본적인 거 띈 다음에 나머지는 대학에서 이 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하게 지도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자, 협약대학별로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대학별로 설명회를 찍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대학 설명회를 참고해 주시고 그것도 너무 귀찮다. 잘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상담 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학비 장학제도와 일본 내 경비 및 생활비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기준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비가 일본의 대학들 자체가 사립약대다라고 하면 1년에 학비가 2천만 원이고요. 사립치대다라고 하면 1년 학비가 약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치대는 약대의 2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약전형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학비 감면 제도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치바과학대학이나 히메지 도쿄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개 학기 합쳐가지고 1년 학비가 약 1,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학비도 저렴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보험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의료보험비. 이 일본이란 나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있긴 하죠. 대표적인 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졸업 후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다른 나라는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두 번째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학비가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지금 협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보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의 학비가 좀 더 저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학생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1년에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만 내면 우리나라 수준 이상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돼서 1년 최소 경비는 의료보험비, 주거비, 생활비 일반적으로 쓰는 거 유학기구라고 하는 자수에서 나온 기준의 생활비, 그 다음 학비 이런 거 합쳐서 협약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 모든 총 비용이 2,500만 원 이내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그 다음 질문 보니까 협약대학 편입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 편입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만 현재 허용을 하고 있어요. 4학년의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대, 한약대 혹은 한의대 혹은 의대, 치대를 나온 경우에는 혹은 4학년까지 맞춘 학생들은 4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네. 다 된다라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일반 학과 나오신 분들 있죠. 생명공학부, 화학과 이분들은 4학년 편입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왜냐면 일본의 대학 과정에서는 3학년부터 약사로서 치과의사로서 인상실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편입을 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 여부. 고등학교죠. 네.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반영 여부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 100%는 한국어로 치르는 입학시험에서 치르게 됩니다. 자, 북해도 의료대학 외 다른 치과대학에 관해서
네, 이 부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북해도 의료대학보다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명확하게 일본 내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도쿄 치과대학, 오사카 치과대학, 쇼와대학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의 1년차 학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특별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동경치과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이고 그 들어가서 충분히 수학할 정도의 학생이면 당연히 동경치과대학 권장이에요. 근데 그럴 수준 아닌 학생들은 무조건 북해도 의료대학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경치과대학 다닐 만큼의 학비가 없는 학생들은 동경치과대학 다니면 안 되겠죠. 학비가 없는데 어떻게 다닌가요? 1년차 학비가 1억이고 2년차 학비가 5천입니다. 동경치과대학이. 그 정도 학비 부담이 학부모님 측에서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동경치과대학을 못 다니니까 북해도 의료대학이 제일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분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대학이 또 있습니다. 마츠모토 치과대학과 가나가와 치과대학입니다. 마츠모토 치과대학은 저희 쪽에서 당연히 추천 입학으로 가능하고 추르비 대학도 추천 입학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저희 협약대학 중에서도 추르비 대학이나 다른 대학도 이제 후쿠오카 치과대학도 가능하지만 북해도 의료대학이 좋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보고 외국인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대학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대학이에요. 그거 없는 대학 가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한테 권장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서울 외 타 지역에서 학원 등록. 아까 위에서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방학생 등록하려면 네,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을 안 했을 때도 지방의 학생들이 세안아카데미 올라와가지고 대치동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결제 다 전부 가능합니다. 자, 선발 방법 얘기를 했었고요. 합격률 의미 없고요. 졸업률도 크게 의미 없고요. 한국 취업 가능한지 한국에서 보는 국가시험 보면 됩니다. 지난 설명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출신자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 출신자들이 합격률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졸업이 겨울에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여름에 하죠. 여름 아니면 이제 초여름에 이제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비 국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요.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졸업만 해서 우리나라 국가 시험에 자격이 되는 건 아니죠. 인턴 실습 과정 이런 것들 같이 해야 되고요, 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고급 취업이 가능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본의 의학대는 졸업해서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네. 다른 질문. 지금 DM으로 나온 질문들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전부 다뤄봤고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준비된 10기 입학생 안내 설명회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게 됐고 우리 준비하는 10기생분들 1월 3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전부 다 온라인 줌 참여해 주시고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줌 링크 확인해 주세요. 네,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